개정된 음주운전법 시행 이후 시민들의 출근길과 퇴근길이 달라졌습니다. 술을 마신 다음 날 대리운전 이용이 늘고 늦은 시각까지 술을 마시는 직장인이 줄었습니다. 민선 7기 1주년을 맞은 송기근 고흥군수가 고흥군정의 성과와 과제를 밝혔습니다. 송 군수는 인구와 군민 소득 증대에 역점을 두고 사람이 돌아오는 고흥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라와 백제, 가야 등 고대 국가였던 마한에 대한 특별법안이 제안됐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상대적으로 조사와 연구가 부족했던 마한에 대한 종합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국내 양파 생산이 크게 늘면서 가격이 폭락해 풍년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농가와 지자체가 대안으로 가공식품 개발과 홍보에 집중하는 가운데 양파의 효능을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개정된 음주운전법 시행 이후 시민들의 아침 출근길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술을 마신 다음 날 대리운전 이용도 늘고 있는데요.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오전에 얼마나 드셨어요? 막걸리 한 병. 아침 출근길에 나서는 40대 직장인 정모 씨. 정 씨는 곧바로 차에 타지 않고 주차장에서 기다립니다. 예, 대기사님. 그 교회 바로 옆에 그 빌라 있거든요. 음주 후 직장인들의 아침 출근길 풍경이 달라진 건 지난 25일부터입니다. 음주운전 단속 수치가 낮아지고 아침 단속까지 실시되면서 술을 마신 다음 날이면 자연스레 운전을 피하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술을 좀 먹고 아침에 이제 숙취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 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아침 대리운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좀 아침에 이동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음주가 강화되니까. 음주운전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에서 동시에 펼쳐진 캠페인. 고 윤창호 군의 친구들이 어깨띠를 메고 음주운전 위험성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자 이런 캠페인이 무색해집니다. 술을 조금 마셨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심 도로를 질주하고 역주행까지 한 운전자도 있었습니다. 그나마 개정법 시행 전보다 단속 건수가 줄었지만 미미한 수준. 지난 25일 음주운전 처벌 강화 첫날 전국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은 322건. 시행 전인 지난 5월 일평균 대비 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발된 음주운전자 처벌 유형은 면허 취소 180건, 정지 120건, 음주 측정 거부도 14건이나 됐고 이전까지 단속 대상이 아니었던 혈중 알코올 농도 0.03%에서 0.05%는 이번에 30건이 적발됐습니다. 피해자가 안 생기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아픔을 조금 덜 겪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 인식 개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단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법이 음주 후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선생님 수치 0.0.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뒤 경찰이 출근길에도 음주 단속을 강화했죠. 직장인들이 부담을 느껴서일까요?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는 직장인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줄어드는 손님으로 울상이지만 대리운전은 때 아닌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출동 전병주 기자입니다. 저녁 9시 안동시 옥동의 술집 거리입니다. 손님들로 한창 붐빌 시간이지만 가게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술을 마시는 직장인들도 서둘러 자리를 뜹니다.
늦게까지도 평소에 좀 술을 먹는 편이었었는데 이제 좀 다음 날 운전하는 게 좀 부담이 되니까 숙취 운전으로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부담이 돼서 좀 10시 전에는 좀 술자리를 좀 일찍 끝내려고 하는 그런 편입니다. 오늘 몇 시에 들어가실 거예요? 지금 들어가야죠. 지금 이제 빨리 집에 들어가야지 또 숙취 운전에 무리가 없으니까. 일찍 귀가하는 직장인들이 늘자 늦게까지 영업을 하는 식당은 걱정입니다. 윤창호법이 시행이 좋은 취지이긴 하지만 시행 후 손님 발길이 뚝 끊겼기 때문입니다. 완전 체감하죠. 너무 손님이 한 근래 그 시행되고부터 거의 한 50% 이상은 안 오시고 바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반면 대리운전은 때 아닌 호황을 맞았습니다. 출근길에 대리운전을 부르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일찍 좀 들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렇고 더 웃긴 거는 그 전날 선수 때문에 버스 아침 5시 8개면은 괜히 그렇죠. 운전하고 되니까 아침에도 대리해주면 그리고 초원이 대리문 안 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예약을 하는 거지.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람은 150여 명. 법 시행 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음주 문화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경찰이 전자발찌를 찬 강간미수범을 붙잡고도 풀어줘 논란이 일자 전남지방경찰청이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은 전자발찌를 차고 강간을 시도한 사건에 대해 여수경찰서 관계자를 상대로 보고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여수경찰은 지난 25일 밤 1시쯤 여수의 한 모텔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 여성과 투숙한 A씨를 붙잡았지만 오전 10시에 풀어줘 논란이 일었습니다. 경찰은 25일 오후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목포지원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나섭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불법 어획물 유통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 등을 위해 서해어업관리단과 수산물품질관리원이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또 불법 수산물 유통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부정유통 신고 등 민원 사항에 대해 협조할 방침입니다. 전남 지역 지자체의 민선 7기 성과를 계속해서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12년 만에 군수가 바뀐 고흥군도 민선 7기 1주년을 맞았는데요. 송기근 고흥군수는 국민소득 증대와 인구 감소 예방을 골자로 한 미래비전 130 플랜을 꼭 달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서채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선 7기, 12년 만에 군수가 바뀐 고흥군. 송기근 고흥군수는 먼저 행정혁신과 군민 참여를 강조하며 실현 가능한 목표로 군정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각종 생활 SOC 사업에서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현장 소통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임 군수의 수사와 관계없이 군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도 말했습니다. 고흥군이 제시한 민선 7기 군정의 핵심은 인구와 군민 소득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산 규모 1조 원과 군민 1인당 소득 3천만 원, 인구 감소의 제로화를 뜻하는 미래비전 130 플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고흥군의 선결 과제인 인구 감소는 귀농을 통한 도시민 유치와 청년 일자리, 정주 여건 확충으로 극복할 계획입니다. 단순 인구 유치에 그치지 않고 일자리와 복지를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최근 한 차례 논란이 일었던 마을 입주금 갈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전 마을 지금 실사들이 파악을 해라. 파악을 해서 조정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라 해서 그 마을들을 설득시켜서 우리 인구 유치 차원에서 기금을 안 받으면 제일 좋고 받더라도 최소화시키고 해서. 송 군수는 스마트팜 유치와 동강 특화 농공단지 가동 등 지역 기반 산업인 농축수산업 지원을 농정 성과로 꼽았습니다. 또한 오는 2028년까지 관광객 1,000만 명 유치를 위해 휴양을 테마로 한 관광 사업으로 군민 소득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등량도와 연홍도, 소록도 등 주요 섬의 자연 환경과 테마를 살려 관광객이 머물고 싶은 휴양섬으로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관광, 휴양, 레저 이쪽에 우리가 더 노력을 해서 관광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국민 소득이 높아지도록, 그래서 농민 소득과 관광 소득 이 두 개가 합쳐졌을 때 우리 국민 소득 3천만 원 시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은 3년 동안 변화와 개혁을 통해 사람이 돌아오는 고흥을 만들겠다는 송귀근 고흥군수. 제시한 청사진이 군민들에게 와닿는 정책이 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채리입니다. 신라와 백제, 가야 등 고대 국가였던 마한에 대한 특별법안이 제안됐습니다. 최근 고대 역사문화권 특별법에 마한 문화권이 빠지면서 새롭게 제안됐는데요. 법안이 통과되면 상대적으로 조사 연구가 부족했던 마한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기원전 2세기부터 서기 4세기까지 영암과 무안, 해남과 나주 등 전남 8개 지역과 전라북도, 충청도까지 세력을 펼쳤던 국가 마한. 최근 영암에서 마한 시대의 유적에 대한 발굴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영암군 내동리에 있는 쌍무덤은 마한의 유적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학술 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영산강 유역 마한 문화권 기본 개발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을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 때. 그래가지고 이 마한 문화권에 대해서 가장 이렇게 잘 볼 수 있는 유적이 어느 거냐 했어서 가지고 일단 우선적으로 영암에서는 이 내동리 쌍무덤을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전남과 전북, 충청도 등 넓은 세력을 펼쳤던 마한에 대한 연구 용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암과 나주 등 영산강 일대에 있는 마한 문화재는 이 전체의 6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곳 영암에서도 일부 발굴 조사가 진행은 되고 있지만 이 가야나 다른 문화재에 비해서는 이 발굴 조사나 연구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마한과 진안, 변안 등 삼안 가운데서 가장 중심이 되는 나라인 마한에 대한 존재가 확실치 않고 기록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같은 나라들은 아무래도 이제 제동절에게 잘 알려져 있고 가야는 최근 국가적인 차원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한 같은 경우에는 삼안 가운데서도 가장 강하고 중심이 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가 좀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고 기록도 영세한 편입니다. 한국 고대사의 본 모습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소외되어 있는 마한사에 대해 조사와 연구가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마한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할 수 있는 특별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마한 역사 문화권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국가와 해당 지자체 주도로 개발 사업이 추진됐지만 42개 사업 가운데 완료된 사업은 단 6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흔적과 유물들이 영산강 유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문화자원으로서 잠재적 가치가 높습니다. 그러나 마한은 독자적인 마한의 그 영역을 구축하지 못하고 백제의 병합 대상으로만 지금까지 학술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연구 성과가 미흡한 편이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특별법을 제가 제정을 했습니다. 고구려와 백제, 신라와 가야 등 같은 시대의 고대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연구 용역이나 조사 발굴 등이 부족한 상황. 이 마한에 대한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정비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올해 국내 양파 생산이 크게 늘면서 가격이 폭락해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풍년의 역설이라고들 하는데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농가와 지자체는 가공식품 개발과 홍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양파 농가를 돕기 위한 헬로티비 기획뉴스, 구지은 기자가 양파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식품과 양파의 효능을 소개합니다. 국내 최대 양파 주산지 중 한 곳인 경남 합천군. 올해 작황은 훌륭하다고 하지만 농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국내 양파 생산량이 크게 늘면서 양파 가격이 폭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파 생산량이 평년 대비 15% 가까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20kg에 10,000원이던 양파값이 절반 수준인 5,000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인건비도 비싸고 이 자재비도 비싼데 다른 작물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확은 하고 있는데 캐는 순간부터 적자니까 빚더미에 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가 있습니다. 넘쳐나는 양파 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농가와 지자체가 내놓은 해법은 다양한 양파 가공식품 개발과 생산 확대입니다. 지자체는 수급 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업체는 가공식품 생산을 늘릴 계획입니다. 연간 80톤의 양파로 양파즙이나 농축액을 생산하고 있는 합천의 한 영농조합법인은 올해 평년 수준의 50% 가까이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목표입니다.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양파즙은 그냥 마실 수도 있지만 요리의 기본 맛을 내기에도 제격. 요리를 해도 된장 같은 거 찢을 때, 끓일 때, 겨울에 생양파 없을 때 양파즙을 잘라서 물 대신 넣어가지고 끓이면 더욱더 맛있어요. 뿐만 아니라 담백한 맛과 감칠맛이 특징인 양파 떡볶이와 양파 라면도 인기입니다. 양파가 심장병과 혈액순환 등의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알려지면서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파에는 쿼세틴을 비롯한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와 고혈압 개선 효과뿐만 아니라 항산화, 항암, 항균 등 다양한 질병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가공식품 식자재로 사용되는 양파는 국내 생산량의 60% 수준. 맛과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양파 가공식품이 풍년의 역설에 처한 농민들의 시름을 덜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진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다음 달 3일부터 사흘 동안 예고된 교육공무직원들의 총파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종합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학교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학교 급식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학사 일정을 조정하거나 조리급식이 불가능할 경우 가정도시락이나 빵, 우유 등 완성품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목포 해양경찰이 다음 달 6일부터 해상 음주운항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낚시어선과 유도선 등 다중이용 선박과 해상에서 운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목포 해경은 제2의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되면서 해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도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목포 지역에서는 지난 3년 동안 음주운항으로 34건이 적발됐습니다.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새벽부터 서해안에서 내리기 시작한 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될 텐데요. 예상 강수량은 50에서 100mm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비는 일요일 오전까지 계속해서 내릴 전망인데요. 그 이후로는 장마전선이 물러가며 다시 맑은 날씨가 시작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예상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가 예상됩니다. 다만 내일은 전 해상 짙은 안개가 끼고 돌풍과 천둥 번개가 곳곳에서 나타나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일요일까지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 지역에서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장마전선은 변동성이 크니까요. 계속해서 최신 기상 정보를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